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미국의 노부부가 한국에 와서 경험하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미국인 노부부를 한국에 이민 오고 싶게 만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0년간 외과 의사로 살아온 타이슨입니다. 은퇴 후 아내 노턴과 함께 한국에 휴식 겸 의료 봉사를 겸사겸사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며 저는 한국 같은 후진국을 의료 지원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본 풍경은 제 오만한 생각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최첨단 빌딩들과 깔끔한 거리는 캘리포니아 시내보다도 더 현대적인 미래 도시 같았어요. 제가 단단히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었던 거죠. 봉사단 숙소에 짐을 풀면서 노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보세요. 노인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창밖에는 공원에서 트로트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는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흥겨운 리듬에 맞춰 다들 몸을 신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아침부터 공원에 모여 운동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혼자 조깅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봉사활동을 위해서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날도 제 편견은 한 번에 무너졌죠. 미국의 노인복지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군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가득했어요. 선생님, 우리 혈압 재는 것 좀 봐주시겠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의사라서 부탁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할머니는 혈압계를 능숙하게 다루고 계셔서 아주 당황했습니다. 아니, 제가 혈압을 재는 담당이라 매일 하는 일인데 오늘따라 수치가 이상하네요. 보통은 120에 80이 나오는데 130에 85가 나와요. 한번 봐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선 노인들이 혈압 수치의 의미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평소 사람들의 수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 당황한 표정을 보고는 복지관 관계자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서로의 건강을 체크하셔요. 혈압과 혈당, 체온까지 싹 다 기록해 두시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복잡한 머릿속에 마음이 답답해졌죠. 40년 동안 저는 미국의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왔거든요. 혈압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매일 체크해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는 환자는 거의 없었어요. 다들 귀찮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선 그게 일상이라는 게 그저 신기했습니다. 봉사활동 셋째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상록동이란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근처에 노인정이 있다고 해서 잠시 들러보기로 했어요. 미국의 시니어 센터와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노인정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선 어르신들이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고 다른 한쪽에선 침을 놓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침을 놓는 모습에 처음에는 의료진이 있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르신들끼리 서로 침을 놓고 계신 거였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저는 궁금한 맘에 곧장 물어봤습니다. 우리 건강 자조 모임이에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건강관리를 하는 모임이죠.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이 모임의 리더인 김진우 할아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없이도 이렇게 어르신들끼리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김진우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70년을 넘게 살았는데 우리 몸은 우리가 당연히 제일 잘 알죠. 물론 큰 병은 병원에 가는 게 맞지만 일상적인 건강관리는 우리끼리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는 김진우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보여주며 얘기했습니다. 김 선생, 오늘 내 무릎이 좀 이상한데 한번 봐주실라우?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 스트레칭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한다는 게 신기했죠. 노턴을 보니 저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타이슨,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노인정 한쪽 벽면에는 오늘의 건강 팁이라는 게시판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어요. 혈압을 낮추는 음식과 관절에 좋은 운동법, 불면증 해결하는 방법 등 생활 속 팁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김진우 할아버지가 저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 건강 세미나 하는데 한번 놀러 오실래요? 미국 의사 선생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그 순간 제가 의료봉사를 하러 온 건지 배우러 온 건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김진우 할아버지의 초대를 받아 다시 상록동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노턴도 함께였죠. 노인정에 들어서자 이미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타이슨 선생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은 40년간 외과 의사로 일하셨대요. 김진우 할아버지의 소개가 끝나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죠. 한 할머니가 노트북을 켜더니 빔 프로젝터로 화면을 띄웠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 데이터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었죠. 거기엔 지난 6개월간 노인정 회원들의 혈압, 혈당, 체중 변화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평균 혈압이 이만큼 낮아졌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죠. 제가 병원에서나 볼 법한 데이터 분석을 어르신들이 직접 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약초 연구 모임 시간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 준비해온 약초들을 꺼내 놓으셨죠. 이게 구기자인데요.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차로 마시고 있어요. 효과가 있는지 한 달째 시력 검사도 하고 있죠. 한 할아버지가 설명하시자 옆에 계신 분이 태블릿 PC로 논문을 검색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근 연구에서도 구기자의 항산화 효과가 입증됐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노인들은 대부분 의사가 처방해준 약만 먹고 건강 정보는 TV 광고에서나 얻는데요. 여기선 어르신들이 직접 연구하고 검증하고 계셨으니까요. 노턴이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세미나가 끝날 무렵 김진우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타이슨 선생님, 미국 노인들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순간 부끄러웠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죠. 대부분 병원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우린 이게 당연한 건데. 할아버지의 대답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의사로서 40년을 살았지만 진정한 건강관리가 무엇인지 이제야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죠. 건강 세미나가 끝나고 다과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할머니가 현기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으셨죠. 의사 본능이 발동한 저는 즉시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빨리 119를 불러야 합니다.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제가 다급하게 외쳤죠. 하지만 김진우 할아버지와 다른 어르신들은 침착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혈압부터 재보죠. 박 여사님, 어제 혈압약 드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진우 할아버지가 혈압을 쟀습니다. 110에 70이었죠. 정상 수치였습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 건강검진 때문에 굶었지. 다른 할머니가 재빨리 사탕을 가져다 주셨고 잠시 후 박 할머니는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단순한 저혈당이었던 거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40년 경력의 의사가 노인들보다 상황 판단을 못했다니요. 게다가 제 과민 반응으로 분위기까지 어색해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제가 사과하자 김진우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환자를 걱정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박 여사님은 혈압약 먹으면 가끔 이러시거든요. 그때 노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응급 상황이면 어떻게 하세요? 물론 큰일이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의 건강 상태를 잘 아니까요. 한 할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끼리 건강지킴이라고 부르는 담당자도 있어요. 혼자 사는 회원들은 매일 아침 안부 전화도 하고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선 의료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여기선 공동체가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었죠. 노인정을 나서면서 김진우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의학 지식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건강관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죠. 노턴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진우 할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막걸리를 앞에 두고 할아버지는 상록동 노인정의 역사를 들려주셨죠. 이 모임이 시작된 게 40년 전이에요. 그때는 의료보험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가시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서로 돌보자고 시작한 거예요. 노턴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뜸 뜨는 법, 지압하는 법부터 배웠죠. 동네 한의사 선생님이 무료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건 우리끼리 해결하게 됐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문 의료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병을 고치는 분들이고 우리는 병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40년간 저는 병을 고치는 데만 집중했지 예방에는 소홀했던 거죠. 게다가 우리는 서로의 삶을 알아요. 김 씨는 혼자 살아서 끼니를 자주 거르고 박 씨는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잘 안 먹고 이런 걸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10분 보고 모든 걸 알 순 없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제게 작은 수첩을 건네셨습니다. 이게 우리 건강관리 매뉴얼이에요. 40년간 쌓아온 노하우죠. 수첩을 펼쳐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각종 증상별 대처법, 좋은 음식, 운동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의학 교과서보다도 실용적인 내용들이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노턴이 말했습니다. 타이슨, 우리가 미국에 돌아가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저는 김진우 할아버지가 준 수첩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어. 이게 진짜 의료구나 싶어. 병원만이 답이 아니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죠. 40년 의사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째, 저와 노턴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모임을 열었습니다. 골든 헬스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고작 5명이 모였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록동 노인정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의 혈압을 재고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에 다들 놀라워했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은퇴한 교사 출신인 메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의학적인 부분은 도와드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 지킴이가 되는 겁니다. 첫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인들은 개인주의에 익숙해서 서로의 건강에 관여하는 걸 어색해했죠. 하지만 노턴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커피 타임을 만들어요. 그냥 모여서 수다 떨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 얘기도 나올 거예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커피와 도넛을 놓고 모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날씨 얘기로 시작했다가 점점 건강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거 저도 그래요. 의학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때 제가 나섰죠.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의학 용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우리 모임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건강일지도 만들고 스마트폰 앱으로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회원 중 한 명인 조지가 말했습니다. 닥터 타이슨, 제 혈압이 3개월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만 갔으면 약만 더 먹었을 텐데 여기서 운동법이랑 식단 조절법을 배워서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죠. 6개월이 지나자 지역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은퇴한 의사가 만든 특별한 건강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죠. 그 후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닥터, 우리 동네에도 이런 모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김진우 할아버지가 준 수첩을 펼쳐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지혜를 미국 전역에 퍼뜨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노턴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요. 골든 헬스 커뮤니티가 시작된 지 1년째 되던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진우 할아버지였죠. 타이슨 선생님, 잘 지내시죠? 우리가 미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상록동 노인정 어르신 10분이 미국 방문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커뮤니티를 보고 싶다고 하셨죠. 2달 후 샌디에이고 공항에서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진우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다른 어르신들도 건강해 보이셨죠. 와, 캘리포니아 날씨가 정말 좋네요. 다음 날 양국 어르신들의 첫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 때문에 어색했지만 노턴이 통역을 맡아주었죠. 놀랍게도 건강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김진우 할아버지가 혈압 재는 시범을 보이자 미국 어르신들이 감탄했습니다. 와우, 정말 전문가 같으세요. 이어서 한국 어르신들이 준비해온 은단 체조를 선보였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셨죠. 미국 어르신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구령 소리가 커뮤니티 센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엔 양국의 건강식을 나눴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미국식 샐러드와 통밀빵이 한 상에 올랐죠.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메리가 감탄했습니다. 오후엔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노인 의료 시스템과 미국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공유했죠.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병원이 너무 붐벼요.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예방이 더 중요하죠. 일주일간의 교류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커뮤니티가 자매결연을 맺기로 한 거죠.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건강정보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던 김진우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타이슨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전 세계 노인들이 서로 돕는 날이 올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학의 경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 이게 진정한 건강 아닐까요? 노턴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시작했네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한 노인정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태평양을 건너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어르신들의 방문 이후 골든 헬스 커뮤니티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취재를 왔고 미국 의사협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닥터 타이슨, 전국 순회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은퇴의사협회 회장에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수락했죠. 이제는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강연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300명의 의료인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병원 중심의 의료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일상에서, 공동체에서 시작됩니다. 강연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의사 없이도 건강관리가 가능한가요? 노인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죠? 저는 김진우 할아버지가 준 수첩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40년간 축적된 지혜입니다. 의학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건강은 모두의 영역이죠.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50번이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전역에 200개가 넘는 커뮤니티가 생겼죠. 각 지역의 은퇴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노턴과 저는 건강한 노년 함께하는 미래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혜와 미국에서의 경험을 담았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골든 헬스 커뮤니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입니다. 의료비 절감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이죠. 지난주엔 김진우 할아버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상록동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거였죠. 타이슨 선생님, 우리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았네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몇 달 후, 저는 WHO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건강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죠.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 보건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의 미래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의료 시스템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 아시아,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제안이 쇄도했죠. 이제 골든 헬스 커뮤니티는 국제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우리 센터를 찾아옵니다. 한국의 상록동 노인정과 함께 세계 2대 건강 공동체 모델로 인정받고 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의 의료봉사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죠. 이제 저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전 세계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노턴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미국에는 없던 한국의 문화를 겪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타이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